파일 선단에 구멍을 뚫어도 될까요? 선단 네. 지지력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파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파일 공사 시공 시 이제 좀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 자재, 있죠. 자재, 시공 계획, 품질, 안전. 그 중에서 먼저 우리 자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자재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일단 현장에 이제 우리 그 pH 스파이 이렇게 이제 반입되어 있는데 예. 일단 뭐 자재 승인하실 때는 뭐 품질 기준에 적합한 자재가 이제 반입된 거다, 그죠? 그렇죠. 일단 선정하기 전에 공장에 가서 공장 점검을 하고 나서 품질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재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적합한 자재니까 우리가 자재 반입하고 검수할 때 중환점이 있는지 예,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파일 제작 후에 14일 정도가 지난 양생 기간이 완료된 파일에 대해서 현장에 반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 승인 내용과 일치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규격이 중요한데요. 전체 파일 길이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파일 직경 두 가지는 불량률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근데 그럼 분량이 어떤 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균열이 있고, 균열. 예, 요 두께, 이 살 두께, 요게 이제 pH 파일 600짜리인데 요 살 두께가 90mm 이상인데 요게 허용오차 마이너스는 허용오차가 없습니다. 아, 무조건 이상이다 이 무슨 말씀이죠? 이상이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 요걸 쟀을 때 88mm, 89mm 반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 보시면 이 두께가 안 나오는 거하고 두께 안 나오는 거. 균열하고. 예, 균열하고 해서 13번이 반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그다음에 균열 검사할 때 뭐 살수도 한번 하고 이렇게? 살수합니다. 아. 물 뿌려서 물 뿌리면 균열이 더 잘 보이니까. 잘 보이죠. 예. 야적 시에는 또 어떤 주의 사항이 있습니까? 야적 중요한 사항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미리 이렇게 용접을 각 파이프로 해놨어요. 요게 이제 이쪽 흐르지 않도록 아니 예전에는 그냥 나무 쐐기로 그냥 이렇게. 나무색이 많이 했죠. 예. 그죠? 요새는 잘 나오네요. 잘 나오죠. 그래서 일단 수평 상태, 예, 예. 그다음에 2단 적재, 예. 그다음에 이렇게 쐐기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쪽이 그러니까 파일 그 선단부죠, 그죠? 선단부 되겠죠. 네. 보니까 이게 밑에 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네. 이게 뭐 왜 뚫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현장에 지하수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부력 방지용 차원에서 결정이 돼서 반입이 됐고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 pH 스파이 이제 폐단 말뚝이잖아요. 폐단 말뚝이죠. 밑에 막혀 있는. 막혀 있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 막혀 있으면 선단 지지력이 확보가 좀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렇죠. 면적이 넓다 네. 보면 맞죠.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계단 열려 있는 이런 말뚝은 그 토목에서 많이 쓰는 강건 말뚝. 강간 말뚝 맞죠? 많이 쓰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부력이 많이 작용하는 현장에 이 감리원 입장에서 특히 어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공 계획서상에 아니면 뭐 기술 검토서상에 그런 내용이 세밀하게 검토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폐단이 돼서 현장에서 설계 소요 내력 선단 지지력만 확보되면 플러스 부력 방지용으로 겸용해서 결정이 되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폐단 이게 뚫린 상태에서 선단 지지력 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향타 할 때. 시향타 할 때. 시향타 할 때 이제 이 이제 뚫려 있는 이 파일로 이제 재하 시험을 해보고 동지화 시험을 해보고 네, 선단에서 해보고 이제 그때 이제 선단 지지력이 확보되면 또 가능한 거다. 가능한 거죠. 뭐 그게 빨리 해석하고 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선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부력이 이제 좀 작용하는 이런 현장에 네네네. 이게 안 뚫고는 이제 뭐 거의 뭐 시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낚싯지 같이 그냥 이렇게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그러니까 네. 사실 좀 대책이 없고 이게 뭐 개방형보다 이 폐단형이 뭐 선단 지지력 확보에 유리한 거는 확실해요, 그죠? 맞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맞는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뚫려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 이게 막혀 있는 효과를 낸다는 게 이제 폐색 효과. 폐색 효과를 네, 이런 게 내려면 있는데 기준이 이게 이제
우리가 밑에 소일 시멘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면 마찰이 소일 생겨야 시멘트가 되니까. 이 직경의 5배. 5배. 네, 5배까지 이렇게 형성돼야지만 아. 이게 이제 막혀 있는 효과가 있다. 아, 그럼 이게 600이니까 3m. 3m? 네. 오, 저까지 가야 되네요. 네, 그렇죠. 아. 근데 네. 또 제가 이제 그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네. 또 이런 모든 걸 있잖아요. 우리가 구조검토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해가지고 네. 뭐 표준 시방서나 뭐 어떤 현장 시방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뭐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네. 생각해가지고 네. 저는 한번 좀 여러 가지 찾아봤거든요. 아, 찾아보셨어요? 찾아보니까 네. 딱 문제가 나오고 있어. 이게 한 군데? 예, 옛날 네. 그 LH 공사. LH 공사에서. 옛날 그 주택 공사할 때 네. 그때 이제 이 기초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는 이제 이런 책자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 하면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해단이 막혀야 맞는데, 된다. 네. 막혀야 된다. 네. 하지만 우력이 발생한 현장에는 네. 한 5cm 정도. 5cm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뚫어가지고 뚫어야. 최대한 적게 뚫어라 이 말이겠죠. 아, 그렇죠. 그죠? 현장에는 얼마 뚫으신 거예요? 이거 한번 자료 재볼까요? 한 20cm는 뚫린 것 같습니다. 네, 딱 20cm 뚫려 있네요. 현장에는 뭐 좀 다른 특수한 조건이 있었겠죠. 여기는. 뭐 밑에 자갈층이 있다든가. 그렇죠. 이 자체가 지금 네. 3단이 여기가 연암층이 좀 가까이 있습니다. 한 8m만 내려가면 연암층, 영남 상단이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자갈 보시지만 집안 자체가 자갈 플러스 모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돌로에 자갈이 딱 막으면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게 보면 뭐 이 통과되네요. 이건 또. 하여튼 뭐 그,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작게 뚫는 방법으로 그죠? 그게 그렇게 한번 원칙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은 이 선단에 철판 구멍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선단 지지력을 확보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